거창 아림실버대학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엊그제 초복도 지나갔는데 보양식 잘 챙겨 드셨습니까? 어르신들을 못 만나 뵌 지가 오래되어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창 아림실버대학 어르신들은 행복 속에 잠들고 소망 가운데 눈뜨는 마음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굳어있는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자리가 시원해지는 건강 박수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아이고 덥다. 뭔 놈의 동네가 이렇게 외진데 있냐. 이보게 소금 장수. 소금 사시게요 어르신? 아니 내 다른 게 아니라 내 젊을 때 이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오. 살기에 부족함은 없지만 너무 외딴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네 그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가 글 잘 가르치는 훈장 어른 한 분 소개시켜주지 않겠나?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다녔으니 잘 알 거 아닌가? 네, 훈장님이요? 가만, 이런 산골 마을에서 글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요즘 소금 팔러 다니기도 힘든데 이참에 여기서 훈장 대접이나 한번 받아봐. 저 어르신, 사실 제가 예전에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만. 아니 정말이요? 근데 왜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이렇게 소금을 팔러 다니는가? 그게 저희 어머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팔러 다니게 됐습니다. 어허, 이런 인연이 있나? 이보게 소금 장수, 아니지 훈장 양반, 당장 서당을 짓게 할 테니 우리 아이들에게
글 좀 가르쳐 주지 않겠나? 내 훈장 양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지.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지야. 그렇게 산골 마을엔 처음으로 서당이 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장님. 그래 오냐. 자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입을 열었지만 글을 배운 적 없는 소금 장수는 아는 게 없어 말문이 막힌 채 연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자 따라하거라. 소나무 소 소나무 소, 문턱 문 문탕문, 담뱃대 담. 담배대담.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배운다. 훈장님, 이게 다입니까? 그래. 원래 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배우는 것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휴, 그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로 대충 이야기하면 되겠어. 소나무 소, 문탕문, 담배대담. 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거라니. 그래, 정말 쉽다. 쉬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글 공부가 있을까요? 이제 이 조그만 산골 동네에 글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글 읊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동냥하면서 배웠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훈장님 수고하신다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 갖다 바치고 떡 해다 주고, 소금 장수는 갖가지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쉽게 가르쳐주는 훈장님을 좋아했고, 틈틈이 소금 장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닐 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훈장으로 지낸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제 훈장 노릇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소 소나무 소, 참나무 나. 참나무 나. 훈장님, 왜 지난번에는 참나무 참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참나무 나라고 하십니까? 예끼 이놈아, 참나무 참도 맞고 참나무 나도 맞다. 그러니 참 쉽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다. 훈장님이 요즘에 수업을 일찍 끝내시네. 그러게. 벌써 여기 온 지도 6달이나 지났구만.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어도 되나?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훈장님! 훈장님! 어디 가셨지? 훈장님! 아이들은 훈장님을 여기저기 찾았지만 어디 계십니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아이고,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어찌 본디야. 아이들이 울며 불며 훈장님을 찾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 가서 새 훈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한 것을 한번 읊어보거라. 훈장님,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대나무 대, 참나무 참, 하늘 한양에서 온 훈장님은 말문이 막힌 채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너희가 배운 글을 들어보니 이제까지 잘못된 글을 배웠구나. 이제 지금까지 배운 글은 다 잊어버리고 정확한 글을 배우도록 하거라.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희들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본 적 있느냐? 아니요. 이것은 하늘 천자라고 한다. 따라하거라. 하늘천. 훈장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하지,
하늘 천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글이니라. 하늘 하는 틀린 글이고 하늘 천이 맞는 글이니라. 훈장님이 하늘천 하니까 하늘천 하는 아이, 하늘하 하는 아이로 엉망이었습니다. 자자, 이건 땅지라는 거다. 훈장님, 어떻게 땅지입니까? 땅땅이지요. 맞습니다, 훈장님. 땅따입니다. 어허이, 나 이런. 대나무 대 거물검 누루누 집집.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금장수가 가르쳐준 틀린 글을 벗습니다. 결국 한양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훈장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라 저는 더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역시 이전의 훈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만. 천자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골 마을에서 하늘 하가 맞는지 하늘 천이 맞는지 알 턱이 없을 겁니다. 그저 배우기 쉽고 편한 것을 따라서 하늘 하, 대나무 대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천이 맞다면 정확하게 하늘 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안녕하세요. 옥수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실버 캠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치아 건강과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리 치과 질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아 뿌리 주변의 충치와 그리고 잇몸병이집니다. 잇몸병을 흔히 우리 풍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양치질이 잘 안 되어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령층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실버 분들이 이런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잇몸을 붓게 만들고 피도 나오게 하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와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치와 잇몸병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옛날부터 이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 모를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제자리 진동을 주십니다. 제자리 진동을 5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주셔서 넘어가시고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진동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을 이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톱질하듯이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하다 보면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파이게 되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홈을 통해서 치아가 잘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 진동법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옥수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양치질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으로는 칫솔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러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치간 칫솔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혈관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때 그럼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혈압의 경우에 증상이 없이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정상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을 우리가 보통 정상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치과 치료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드시는 혈압약을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평상시처럼 드실 때처럼 복용하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마취를 하는 과정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치료 중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드시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내에 피딱지를 덜 생기게 하고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를 발치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피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내과 의사와 이렇게 문진을 하셔서 치과 치료 전에 보통 그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미리 중단하시고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발치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고 나시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황이 되고 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백인데요. 우리가 그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티백이 있잖아요. 이런 티백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티백을 이렇게 꼭 짜서 피가 나는 부위에 이 티백을 이렇게 꽉 한 개 내지 2개 정도를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에 넣고 꽉 물고 계시면 결국 지혈이 됩니다. 예, 결국 지혈이 됩니다. 지혈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압박 지혈인데 압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밤에는 갑자기 꺼즈도 없고 뭐 꺼즈도 다 쓰고 없으면 이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티백을 물을 꼭 짜서 티백을 1개 내지 2개 정도를 그 피가 나는 부위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1개 내지 2개를 넣고 꼭 지그시 이렇게 물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인슐린이 몸에 작용을 하게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올바르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여러 가지 뭐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든지 뭐 당화 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뇨병이 있으시면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그리고 눈에도 망막 변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은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우리가 뭐 식이 관리라든지 운동 관리를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시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감염의 요인이 되는 자극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그게 염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스들이 과장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녹는다든지 잇몸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당뇨가 또 치과에 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운동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혈당을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당뇨는 치과 치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신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협심증이나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올린다든지 또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치과 치료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오전에 우리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이런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어느 정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어떤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실버 분들은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뭐 대퇴골에 골절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뼈가 뭉뚱거려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뼈를 뭐 단단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고 또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이 어떤 골 흡수가 되는 어떤 정상적으로 필요한 골 흡수가 되는 그 기전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뼈가 잘 형성이 되거나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 내과 의사와 협진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금기시되고 어떤 골다공증이 좀 조절이 된 다음에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주사를 좀 중단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약을 한 2달 정도 중단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실버 분들이 좀 이렇게 치아가 1개, 2개, 여러 개 이렇게 빠지면서 틀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다 빠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틀니를 하는 게 완전 틀니라고 그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틀니를 하는 경우는 부분 틀니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부분 틀니가 아무래도 유지를 하거나 할 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가 훨씬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틀니는 잇몸에다가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잘 맞던 틀니가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잘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갭이 생긴 경우인데요. 아우, 그럼 틀니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아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니는 무조건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몸에 오랫동안 적응이 된 틀니이기 때문에 오래된 틀니가 또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틀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틀니에 우리가 플라스틱 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보강을 하면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그러면 틀니의 착용감이 훨씬 좋아지고 또 새 틀니처럼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덜컹덜컹, 우리가 딱 틀니 이렇게 만들 너무 덜컹덜컹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잇몸 살을 좀 채워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틀니 살을 이렇게 채우면 훨씬 튼튼하게 또 잘 맞는 틀니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부분에 위턱의 틀니는 입천정뼈가 넓어가지고 틀니가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력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아래쪽 틀니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 틀니는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잇몸뼈가 녹아내려 있고 혀가 막 있고, 아래턱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턱의 틀니는 유지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임플란트를 또 다 하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고, 그리고 또 잇몸뼈가 너무 없는 경우 임플란트가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아래턱의 앞니 부분에 2개 내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쇠 기둥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부착 부위를 만들어서 틀니를 그곳에다 끼우면, 아래치아 틀니를 끼우면 틀니가 굉장히 유지력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씹는 저작 효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니의 아래쪽 틀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틀니를 만드시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아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실버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과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정확한 팩트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양치질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붓게 되면 피가 납니다. 우리가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면 아이고 피가 나는구나, 아이고 살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피가 나시면 피 나는 부분은 내가 이곳에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더 양치질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가 나면 양치질을 살살하고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더 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가, 우리가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여드름도 이렇게 딱 짜면은 피가 쭉 나오면서 여드름이 싹 가라앉으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딱 건드려지면 피가 나는데, 피를 더 내주는 방향으로 제자리 진동법으로 양치질을 해서 피를 내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로, 그렇죠? 우리가 피를 딱 이렇게, 우리 실버 분들 우리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피를 딱 보면, 피를 오히려 딱 더 내주면 피가 딱 낮으면, 심판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양치질하다 피가 나면 오히려 피를 더 내주고 마사지를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충치가 생겨서 치아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우리 이제 실버 분들 아이고 나 이 구멍이 있는데 구멍만 메워줘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의사들은 구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죠.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혹시 이제 충치가 얼만큼 썩었는지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멍은 조그맣지만 안으로 많이 썩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이런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구멍만 메우면 되겠구먼, 왜 신경 치료하자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실버 분들이 있는데, 보는 대로 우리는 진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내과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도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도 절대 우리 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청진기를 어떤 그런 툴을 이용해,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삶이 다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런 감정에 반응을 해버리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게 그렇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지 라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그 딱 진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치아도 그렇습니다. 치아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하니까 그 진단을 믿으시고, 우리 실버분들이 보는 어떤 그것만 믿지 마시고 의사분들의 말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들이면 더 효율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정말 치과 치료의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치료를 잘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도 올리고 잇몸 건강도 안 좋게 하고 당뇨나 이런 부분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한데,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기준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딱 마음에서 말씀으로 딱 물리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실버분들은 더 치과 치료도 잘 받으시고 치료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아래쪽 틀니는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 이용한 틀니가 참 좋다고 그랬는데, 닻이 필요합니다. 닻이 딱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닻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영혼의 닷,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도 너무너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닻이 있으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닻이 있는데, 우리 실버분들도 마음에 그 닻이 있죠, 그죠? 예, 치아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가 닻이 딱 있으면 참 좋은 것처럼, 임플란트가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말씀의 닻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가요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아모르 파티,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인데, 그 가사 중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자,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태어났을 때 그 유아기가 인생인가? 우리가 또 젊었을 때 학창 시절의 인생인가? 아니고 인생은 지금이야 라는 그 가사처럼, 우리가 실버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금이, 인생은 젊은 시절이 인생이었지, 그래 인생 다 살았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인생은 지금이라는 거죠. 유아기, 청년기, 학창 시절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그 노래 중에 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진짜다. 몸은 늙고 몸은 주름이 생겼지만
마음이 진짜다. 마음이 정말 진짜고 지금 이 인생이 진짜 가장 복된 인생의 시기다. 학창 시절의 그 인생보다 지금이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문구 중에 다리 떨릴 때 떠나려 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그래서 나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여행회사 광고인데 우리 실버분들 마음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떨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에 반응하고 마음에 발걸음 내딛는 그것이 정말 가장 그게 바로 우리 행복이고 그게 젊음이 우리 마음의 젊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그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말 남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무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없을 무자에 볼시라고 하던데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시하게 되면 봐야 되는 거를 못 보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무시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정말 어느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안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목의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으로 마음을 딱 옮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정말 몸은 늙었지만 이 마음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린 실버가 아니라 우리는 장년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지금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결국 야곱이 복을 받는데 정말 에서는 너무 잘하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리브가의 마음이 깃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가지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내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자녀가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정말 옛날에 많은 지식을 쌓아 오셨고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 삶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막아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꽉 채워버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을 꽉 채우는 빈틈없는 논리나 지식으로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셨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말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이게 제가 화장실에 그 문구가 이 표시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와봤는데 occupied 안에 사람이 있으면 occupied가 되어 있고 사람이 없으면 vacant 너무 좋은 게 뭡니까? vacant 화장실이 비어 있으면 딱 들어가서 우리가 볼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계층보다도 정말 마음이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이 공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몇몇 치과 상식 어떤 내용들 올려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림실버대학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7월에는 주위 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인사말을 꼭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나누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